총선 특집 무거운 녀석들. 예! 어제에 이어서 총선 관련 뉴스 무겁게 전해주실 무거운 녀석들 네 분 나왔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예, 하도 많이 와서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기자. 안녕하세요. 전통철 씨. 저 돼지 아니에요? 저 오리입니다. 오리 해주세요. 근데 이 순서가 나이 순인가요? 무게순. 무게순. 제가 제 날씬해요? 네. 아닌데? 한참 시작. 배종찬 소장님 어제부터 여기저기 안 나오는 데가 없던데 잠은 자고 다니는 거예요? 아, 네, 잤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눈커벨 봤습니다. 크크 새벽 2시까지 하시던데. 대단해요. 야. MBC에서 하신 거죠? 네. 오, 그거 잘 대해줍니까 MBC 사람들? 아, 너무 잘해주시고요. 네. 선택 2020 역시 MBC에서는 뚱커벨 선택 여기서 그 얘기를 여기서 아, 왜 네네. MBC 아니, 저희는 홍보예요. TBS 1시 반까지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개표 TBS죠. 방송은 네. TBS. 네. 개표 방송 댓글 공장 진행했고요. 그죠? 개표 공장. 박진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예. 10시 10시부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네.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아. 새벽 1시 반까지 했고요. 야.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기 뭐 자랑 같지만 아, 자랑하세요. 할 거잖아요. 1위 했습니다. MBC보다 훨씬 아, 많이. 정확히 자랑이네. 예, 그러니까 1위 했습니다. 야.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궤도를 놓고 김어준 개표 공장에서 이게 제가 1981년 군대 갔을 때 제가 행력만 해서 궤도 차트병이었거든요. 댓글 공장은 더 했습니다. 그 조선시대 보면 지도 그려놓고 말판 옮기듯이 네. 직접 말판 옮겨서 여기는 미래통합당이다. 그렇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니, 직접 우리 말판을 만들었어요. 국민학교 때 이걸로 배웠잖아요. 한국지리 할 때. 저는 태백산맥. 대표공장 한 7시까지는 봤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친구들하고 한잔 곡차 하셨죠? 하면서 TV 보느라고 못 봤어요. 아니 어제 개표공장이요. 네. 그 지상파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만 유튜브 상에서는 네. 최고의 승자였어요. 15만이 됐습니다. 15만 8천 명. 예, 1등을 했고요. 예. 구독자가 하루 사이에 10,000명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80만 명이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역할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무모한 아이디어가 무겁당 사무총장 네. 김경래 PD 아이디어라고. 그렇죠. 정말 무모한데 아니, 먹혔어요. 우리 공약 우리도 다음 총선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약. 총선을 벌써 우리 폭식 캠프. 네네. 연 2회 폭식 캠프. 아니 네. 저는 네. 이번에 무겁당 대표로서 이 게을렀던 그 배종찬 원내대표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게을러서 우리가 후보를 못 냈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만약에 네. 후보를 냈으면 저는 참패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무겁당 대표직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하는 건가요? 조기 전당대회 네. 이제 다른 당 하는 거 봐서 총사태인데 조기를 많이 전당원에 먹으면 아니, 간부하잖아. 그러니까 참패를 안 했으니까 후보를 안 냈으니까 제가 대표 자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네. 박연미 기자 얘기한 거 마냥 앞으로 4년을 지금부터 준비를 그러니까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돼요. 방송 진행은 안 하시나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여기 차트를 이게 왜 걸어놨냐면 말이죠. 조금 있다가 박광원 수원청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여기 박광원 기호일번 네네. 기호일번 미래통합당 네. 유튜브 보시는 분은 다 보이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이도 하셨는데 이분을 그 많은 당선자 중에 왜 연결하느냐? 다른 건 없고요. 저희 김영지 작가 메인 작가 그 사람 동네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연결한 건가요? 그리고 아니 또 MBC 선후배사에 그렇죠. 서로 친하지 않습니까? 아 친하죠. 지금 님하고 예,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박광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 좀 짧게 먼저 좀 들어볼게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뻐하기보다도 뭔가 좀 엄청난 중압감을 느껴요.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더 훨씬 강합니다. 사실. 네. 여당 예. 위원장님 저 박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이 압승했는데 네. 앞으로 어쩌죠? 이렇게 압승해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네. 이렇게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더불어민주당에다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의 의석 구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 개혁,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가야 될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께서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이런 의석 구조를 갖고 국민들이 명령한 일을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짐을 딱 지워주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석 구조 핑계를 대거나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잘하셔야 되겠어요, 진짜로. 진짜. 네, 그러니까 전부 오늘 아침 회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네. 네, 더욱더 무거운 여당이 되신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2014년 그 730 재보선 때 따님 랜선 효녀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잖아요. 그때 당선되셨을 때 그 따님이 올렸던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머리가 네네. 크고 노잼이지만 사람은 괜찮은 우리 박광원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였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 이 따님의 역할은 없었나요? 이번에는 안 했고요. 2016년 총선 때도 물론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6년 지나서도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선거 끝나고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2-3번씩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이름하여 랜선 효녀에게 하면 아버지가 그만큼 소재거리, 얘기에 소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20표 정도 도와드렸을라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때 근데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이기고 들어오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는데 그게 하여튼 1년 동안 매일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구나 하는 생각을 사골이구나. 네, 확인했었는데 저 박강원 당선자님 보니까 화면 보니까 뭐 머리는 좀 더 줄어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입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정상근 기자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최일구 앵커하고 MBC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었는데, 네네. 혹시 그 최일구 앵커를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런 걸 물어봐요. 박광원에게 최일구. 그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네. 네. 인간입니다, 인간. 안 그러니까 친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냄새는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네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네. 배종찬 의원님 삼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뚱커벨 배종찬 소장입니다. 아이고 소장님.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어제 방송 잘 봤어요. 아니 정말 절친이신 최일구 앵커가 무겁당 대표인 건 아셨나요? 무슨 당이요? 무겁당. 무겁당. 네네. 우리 배 소장님도 당원이신가요? 네, 제가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입니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이건 농담이었고요. 정말 이번에 여당 돌풍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이번 총선 공약이 있다면 뭐가 될지요? 우리 당입니까 아니면 저 말? 당. 저한테. 네, 당. 당. 네. 당은 국난 극복이거든요. 코로나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방역에 다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많은 분들이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위협을 느낀 분들이 거의 70%가 넘었어요. 네. 그만큼 자기의 목숨,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터널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면서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충격파가 올 것이다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제일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산업들이 이 국제 간의 어떤 부품의
교환이나 배급이나 배분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이 위축되고 마찬가지로 소비도 위축되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금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미 정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산업 전반이 다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도 내 일자리가 지켜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박 의원님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시간이 얼마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니까 5분이 지금 초과가 됐어요. 97년 외환위기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가정의 비극이었고 나라의 비극이었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려운 과정에서 개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저는 우리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서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갑과 을의 위치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셨는데 허리케인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하셔갖고 들은 걸로 할게요. 제1부 앵커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청취자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 이제 당선 인사로 예. 영통구청에 막 왔는데 이 방송 연결돼서 아직 예. 인사를 시작을 지금부터 못했어요. 당선 사례 인사하시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바쁘신데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네. 자, 경기도 수원시 수원청 박광원 당선자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네. 이런 개인 자격을 떠나서 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좀 무겁게들 상황을 보는 건 압승은 했지만 네, 다음부터는 인터뷰하실 때 랜선 효녀의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옆에서 앞에서 이거 아니 근데 아빠 속도. 박연미 기자가 4년 전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거운 녀석들 돌아와 볼게요. 어제 말입니다. 이 우리가 투표율 예측해봤잖아요. 네.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다가 네. 박지훈 변호사는 66%, 네. 안진걸 소장은 65.4%, 박연미 기자는 62%, 배종찬 소장이 문제야. 69.93%. 자, 제일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전문가. 넓은 네. 이건 조금 예측 투표율 조사를 설명이 했어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잡히지 않았던 숨어있는 표 3.4%가 있었던 거죠. 샤이 투표가 있었습니까? 집에서 남몰래 네. 안 낼 테야. 예. 그렇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총선 특집 무거운 녀석들을 하겠습니다. 이 3시까지 안 하고요. 저희가 3시 반까지 그래서 특집이라고 지금 코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자, 일단 저 서울 볼까요? 정상근 기자님. 모두 이제 거의 삼각벨트에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삼각벨트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서울 종로 그리고 광진을 그리고 동작을 이 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벨트, 그러니까 이른바 삼각벨트가 모두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낙연 후보가 58.4%로 이 40%에 그친 황교안 대표를 이겼고요. 이 광진구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0.4대 47.8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동작을에서는 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2%를 기록해서 이 45%의 나경원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 세 군데 지역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하고 맞았나요? 어땠나요? 지성파 3사의 출구조사하고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그래요? 것으로. 네. 그 반면에 이제 강남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모두 네. 가져갔어요. 이른바 종부세 벨트인데요. 플러스 용산까지입니다.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 여기에다가 용산의 권영세 당선자까지 모두 8명이 당선이 됐는데 글쎄요, 이게
그 이른바 종부세 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49곳 가운데 4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예.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 민심의 무거움을 보여주었다는 의미 하나와 또다시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전국이 좌우로 나뉘어서 두 가지 색깔로 양분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강남에서의 전현희 의원 그 의미가 있는 당선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 깃발이 다시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서울 뭐 삼각벨트 지역하고 강남 지역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뭐 쭉쭉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큰 덩치로 한번 해서 박준 변호사님, 네. 경기도에서는 밤새 엎치락 뒤치락 했던 곳들이 있었죠? 자, 처음에는 뭐 지는 걸로 나오다가 새벽이 지나면서 역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안산 단원 의뢰 네. 김남국 당선자. 예.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했고요. 몇 시쯤 역전이 됐었어요? 아,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중간에 개표가 중단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1,800여 표 차이가 나서 지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이 사전 투표 개표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순자 후보 측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몰표가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시 검표하느라고. 중지가 됐고 그걸 다시 이제 개표하는 과정에서 김남국 후보가 새벽 무렵에 네. 2시 뭐 정도에 역전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뭐 또 남양주 저는 자느라고 그 시간에 몰랐었네. 남양주 병도 김용민 후보인데요. 김용민 후보도 계속 지다가 막판에 역전이 됐는데 뭐 그 당시에가 그 전 의원 최민희 의원하고 같이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표를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그쪽부터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래통합당 후보가 앞서다가 주광덕 후보죠. 앞서다가 마지막에 다산 신도시를 개표를 남겨두고 네. 그걸 열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지나서 바뀌었고요. 고양갑의 심상정 후보도 엎짝지짝거리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당선 소감할 때 울먹이던 그 그렇죠.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막말로 논란이 됐던 미래통합당 후보들 상당수가 이제 낙선을 했어요, 형상 기자님. 네, 이른바 막말 벨트. 막말 벨트가 좀 벨트. 많죠. 네, 이 미래통합당의 인천 연수울의 민경욱 후보, 그리고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의 김진태 후보인데요. 3명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컷오프가 됐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뭐 다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뭐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었고요. 네. 이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어떤 막말인지 말로 옮기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김진태 후보의 선거원이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세월호 현수막을 무단으로 또 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네, 여기 결과를 보면은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영 후보가 51.3%, 김진태 후보가 43.9%, 연수울은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41.8, 민경욱 후보가 39.5, 부천시평은 김상희 후보가 60.6, 이 차명진 후보가 32.5로 크게 앞섰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춘천 갑지역 허영 당선인. 네네. 여기가 강원 정치 1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춘천이. 네. 이 지역도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허영 후보가 맞습니다. 접전했죠. 당선이 네. 되는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개 이제 선거구가 이제 복합된 선거구니까 철원, 하천, 양구. 그래서 이 지역도 팽팽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여기가 김진태 후보가 이제 낙선한 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었고 네. 네. 허영 당선인은 그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래서 공안검사 대 학생운동권 대결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됐었더라고요. 이 지역이 또 보수의 아성이거든요. 지난 그러니까 말이죠. 20여 년간 줄곧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 더디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더디어요? 드디어. 아니, 드디어. 네.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웬만하면 깔고 누우셔도 되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요. 네.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잠깐 누워 계세요. 그러면. 자, 배 수장님. 네. 충청도 쪽 얘기해 보자고요. 좀 전에 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요까지 하고 쉬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꺼집어내고요. 요거 안 하면 출연료 안 드립니다. 네. 네. 충청권이 사실 중요한 것이 충청권이 판세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4년 전인 20대 총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20개 의석 중에서 15개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갔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전체 판세도 여당의 압승으로 판가름 네. 났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 네. 부산 경남 쪽 가보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명씩 당선이 됐어요. 네, 부산에 18개의 금배지를 놓고 겨뤘는데 남을의 박재호 당선자 이현주 전사를 꺾었습니다. 네, 여기도 좀 엎치락뒤치락 아, 했죠. 여기도 신승이었죠. 네. 정말 마지막까지 호각세였는데 이쪽은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고 북구 강서갑 전재수 후보, 사하갑의 최인호 후보, 또 경남은 16개의 의석이 걸려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김두관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김해을, 김해갑, 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김정호, 민홍철 당선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 김태호 무소속 후보는 당선이 됐어요.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3선에 성공을 했는데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지역구인데요.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당을 위해 기여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지금 통합당의 상황을 보면 뭐 돌아온다고 우리가 받아준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떡 줄 사람이 없어요. 떡 줄 사람이 다 그 그렇죠. 험지 혹은 사지에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떡을 주지를 못하죠. 떡을 그분들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숨은 중진 찾기 놀이가 아마 시작이 될 거고 나가서 살아 돌아온 중진들이 속속 복귀를 하면서 당권장악에 다시 욕심을 내게 되겠죠. 네, 조금 출출하네요. 출출하세요? 네. 옛다. 배 소장님, 네. 어때요?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숨어 있는 중진 찾기 게임이 시작될 거다고 박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후보? 없어요. 숨은 좀 미래통합당은 이제는 당내 주호영 후보 정도만 남아있죠. 저 내용이 단기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은 떡을 그냥 본인이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떡은 내가 돌린다. 네. 네. 홍준표, 김태호면 뭐 대권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당선자 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4명 다 거물인데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천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는 잘못된 거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불펜이 싹 비어버리니까 다시 다 돌아갈 겁니다. 네. 네. 자, 진보 개혁적 입장에서는 창원, 성산, 또 울산 동구 같은데 단일화 불발된 게 좀 아쉽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두 지역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는데요. 그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권명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38.4%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김종훈 민중당 후보가 33.9, 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5여가지고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뭐 미래통합당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역시 이제 창원 성산에서도 이 강기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 47.3%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영국 후보가 34.9 그리고 이용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8을 기록해가지고 여기도 이 단일화 논의가 있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네, 이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2부 여기서 하고요. 남은 이야기들 이따 3시부터 다시 3부에 하는 걸로 하고요. 배종찬 소장님 또 딴 데 또 가셔야 된다면서요? 아니 지금 이제 잘하고 하셔가지고 예. 가지마 가지마. 어디를 또 가세요? 이렇게 바빠요 어떻게? 예? 아니 하나만 하세요 방송. 아니, 형 월세 제일 잘 받잖아요. 나가. 제일 잘 나가. 예. 자, 청취자로 3시 정각 3부에 이번 TBS 신개념 개표 방송 김어준의 개표 공장의 씬 스틸러입니다. 씬 스틸러.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 TV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차트병으로 궤도 활약했죠. 차트병. 선글라스 끼고 경호원처럼 김진현 아나운서 출연시킬 거예요. 잠시 좀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 이연승 바보 사랑. 배 소장 갈 거죠? 아니 정말 가나? 꼭 가야 돼요? 아니 재밌게 또 얘기하다가 에이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3시부터는 TBS FM, TBS 텔레비전, 유튜브 동시에 세 군데서 방송합니다. 총선 특집 무거운 녀석들 2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연미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종찬 소장은 지금 딴 데로 갔고요. 배종찬 소장 자리에 검정 선글라스를 낀 웬 멋진 청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김지현 아나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현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김어준 개표공장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려고 이제 부른 건데, 그 어제 허리케인 라디오에 저희 쪽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김어준
공장장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워낙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를 김경래 PD가 스튜디오 문을 열고 강제로 집어넣은 거래. 의자에도 앉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마이크 멀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뒤로 가는 뭐 안 하려고 개표 방송을 하겠다. 주진우는 절대 연결 안 하겠다. 현장에 나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장면 저희가 육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잠시 후 5시부터 개표 방송 아무렇게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개표 방송. 내 기대가 엄청 커요. 한국 그 개표 방송의 역사를 최소한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개표 타임머신. 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네. 개표 방송은 김어준이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 아, 저하고 연결하기로 돼 있는데 예. 연결 안 할 거예요. 아니 연결할 줄 알고. 참 김어준 공장장 그렇게 말을 재치있게 잘해요. 아,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유튜브 TV 보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지금 까만 선글라스를 낀 이 멋진 청년 김재현 아나운서가 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궤도 남기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제가 네. 그 TBS가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유일한 CG 효과였어요. 사실. CG. 네. 다른 게 준비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CG 컴퓨터 그래픽 네네. 지상파는 뭐 현란하게 그렇죠. 돈 수십억 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하나 만드는데. 최신 2D로. 그 이제 TBS는 초저 예산. 네, 뉴스 얼마 공장. 들었대요 예산지 어제 개표 방송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네. 근데 뭐 업계 대비 최저가임은 확실하고 뭐 전직값만 들었겠네요. 프린트 잉크 뭐 값하고요. 필요하겠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초저 예산입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제왕이 됐잖아요. 네. 16만 가까이 와. 조회수. 가성비. 네, 많은 분들께서 뭐 가성비 갑이다, 뭐 네. 갓성비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지금 네. 조회수 자체가 최종 226만입니다. 이야. 와, 엄청납니다. 누적 예. 지금까지 보신 분들 어제 방송된 걸 연인원이. 226만. 와. 뭐 그 역할은 뭐 개표 공장 이후에 했던 댓글 공장 역할도 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 10시부터 새벽 1시 살짝 30분까지. 얹었다. 네. 네. 박준 변호사 할 때는 조회수 몇 가지 나왔어요? 저희도 한 8만 뭐 계속 8만. 유지했습니다. 안 까먹고. 그 저희도 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예. 저희는 유일하게 지도를 하나. 지도. 예, 지도는 조선시대 같은 예. 지도입니다. 예. 지도에 진짜 편말을 올려가지고 손으로 직접 옮기고 그리고 직접 씁니다. 아, 160 직접 쓰고요. 지우고요. 손으로 도우미 지우고. 비용조차 아끼는 알뜰한 차트병, 방송. 차트병조차 네. 없었군요. 돈도 없습니다. 예.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옛날에 MBC에서 김동완 통보관이라 하신 분 하셨잖아요. 기업골 갖다가 고기 아마 그리시고. 칠판에 종이에다 그리시고 이 궤도라고 그러다니 차트. 예. 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차트 병 했었다니까요. 아니 저희 국민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 악보 이렇게 맞아요, 넘기면서 맞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궤도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253개 선거구만큼 딱 준비를 한 거여가지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120개가 넘잖아요. 네. 뭐 70개 가까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것들은 진짜 한 번 옮길 때 그렇죠. 진땀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제 한 7시까지 저 밖에서 보다 갔거든요. 근데 김지현 아나운서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더 재미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지상파 하면 뭐 0.5초 단위로 그냥 현란하게 그렇죠. 아, 심지어 AI가 불러주더라고요. AI가? 수원정 52%. 아니 우리 허라 양이 또 MBC 출장 갔었나 보네. 네. 근데 어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 하면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등받이 의자의 소중함을 저기 앉아 있다 보니까 알게 됐었어요. 네. 아니,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가 진짜 아팠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거의. 예. 그 어제 본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처음엔 캐릭터 인형인 줄 알았어요. 꼼짝 안 하다가 뻘떡 일어나서 차트로 향할 때 알았음 사람인 줄. 5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앉아 있겠어가지고 뭐 공장장 몰래 뒤에서 음악의 리듬을 타기도 맞아 하고. 맞아 네. 춤췄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아, 사람 엄청 많던데 산소는 안 모자라던가. 아, 산소 정말 부족했습니다. 어제 진짜 여기에 이 자리에 김어준 공장장 앉아 있었고 네. 양쪽으로 한 토탈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죠. 됩니다. 네. 그 뒤에 좁은데. 악단도 있었어요. 악단도 있었고요. 악단도 있었어요. 악단도 있어서 저 피아노 연주자들은 봤었는데. 네. 넓은 방송국 좁게 쓰기의 전형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 김지현 아나운서 어제 그 선글라스 끼고 멋진 활약을 했는데 뭐 친구들이나 뭐 아는 분들 봤다는 사람 많아요?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뭐 일간지에서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떴네, 이야. 떴어. 정체불명의 궤도남 누구인가 오. 헤드로 요 기사가 기회를 났더라고요. 잘 살려야 돼. 네. 예. 그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뭐 이런 인기를 뭐 내일까지는 좀 누려보고 이런 기회가 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누릴 건 좀 누려보고 당분간은 선글라스 네. 못 벗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어제 뭐 길게 봐요. 공장장한테 혼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대로 빨리빨리 못 못한다고 네. 혼나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소리 낸다고 자꾸 펜 떨어뜨린다고 막 혼내셔서 다음 이제 2년 뒤면 또 지방선거 할 텐데 네. 그때도 여기 이제 김경래 PD가 궤도병 하라고 그러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차트병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이제 좀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면은 궤도가 한 5배는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김지현 아나운서 어제 차트병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벌써 조회수를 226만 찍었다는데 말이죠. 김어준 개표공장. 네. 못 보신 분들 계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김진현 아나운서의 차트병 활약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멋진 그 경호원 같지 않아요? 예? 아, 네. 정말로 경호원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 네. 패널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하고는 한마디 말을 못 섞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김진현 아나운서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어제. 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어떡할래요? 네? 어떡할래요? 네, 다음 방송이 또 있어가지고 아, 바빠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아나운서 차트병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2부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 가실 차례죠. 대구 경북 네. 쪽 가봐야죠. 네. 네, 대구 경북. 그렇죠. 자, 박지훈 변호사 또 이제 대구 경북 고향이시고 그렇죠. 김부겸 후보가 출구조사 때부터 네. 주호영 후보한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안 됐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뭐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한쪽으로 다 쏠려 있다라는 평을 받았고 유일하게 해볼 만한 곳이라는 게 이제 이름 수성갑이에요, 여기가. 예. 이 수성갑에 김부겸 현역 의원이 지금 도전했던 상황인데 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출구조사도 그렇지만 실제 개표를 한 결과 주호영 후보가 59.8%, 김부겸 의원은 39.2%, 뭐 상당한 뭐 3만여 표 차이로 네. 지금 낙선이 됐기 때문에 대구 쉽지 않다. 네. 지난 총선 때 당선했거든요. 지난번이 김문수 후보하고 그렇죠. 겨뤘던데 그때도 상당히 김부겸 후보가 된 거죠? 네. 포괄적으로 60% 이상 받은 걸로 제 기억이 나고 있어요. 31년 만에 네. 민주당 계열 후보가 처음으로 TK의 깃발을 꽂은 선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또 다시 된다면 그렇다면 TK도 뭔가 변화의 발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대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어려움을 느꼈죠. 지역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동네가 저희가 공간을 잘 모르니까 바로 옆입니다. 수성을 수성을 같은 수성구는요. 수성구는 이제 대구에서는 강남하고 비슷한 그런 오. 곳인데 갑을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주호영 후보 당선된 곳이 수성갑이고 네.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이 수성을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구의 정치 1번지다 이런 말씀. 그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수성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인선 후보가 지금 지난번에도 도전을 했다가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나온 바람에 네. 낙선을 했고요. 경제부지사 출신이죠. 예.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홍준표 전 지사가 나왔는데 출구조사 때는 이인선 후보가 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당선된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정치 1번지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무겁당도 네. 체제 개편하고 이제 4년 뒤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정치 1번지 후보를 좀 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무겁- 싸부작 해볼까요? 네, 무겁당의 그 정치 1번지는 저기로 정하려고 그래요. 어디로요? 종로 1가.
종로 일가. 아, 거기 맛집이 즐비하죠. 종로일가 버스 정류장. 그렇지. 먹으러.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복식 캠프, 연 2회 복식 캠프. 그리고 이 당원 자격은 식스팩 지참시 당원 자격 무조건 박탈됩니다. 엄중 경고했다가 계속 하여튼 보유하면. 무겁당의 정치 1번지는 종로일가 맛집이다. 저는 춘천 닭갈비 고목으로 보내주십시오. 춘천 닭갈비 얘기하셨으니까 강원도 쪽 얘기 좀 들어볼게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이제 부활을 했어요. 네, 돌아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원주시 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에서는 그 이광재 후보를 비롯해서 그 원주시 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허영 후보까지 모두 3명이 당선이 됐고요.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4명이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권성동 후보 거기가 무소속까지 해서 4분이 후보가 네네. 처음에는 왜 박빙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 보수 쪽 후보가 3명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나눠갖는 좀 그런 형태였는데 막판에 선거가 이제 실제로 치러지면서 이 권성동 후보 쪽으로 집결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후보가 한 40.8%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를 약 한 2%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습니까? 민주당 네. 세 지역구가 3개인데 민주당이 다 가져갔죠? 네, 석권했습니다. 제주 갑, 을, 서귀포시까지 3군데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17대부터 내리 5연속. 이게 4.3 유족 등의 어떤 여론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특별한 개발이나 경제 관련 이슈가 좀 부재했다 이렇게 볼 거기 수 있어요. 제주 공항이 이슈였다고 그러던데 네, 이 공항? 근데 별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확진자 모녀가 다녀갔다 등등 뭐 중국인 누가 다녀갔는데 발열이 있는데 보이는 대로 약국은 다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 유채꽃밭 갈아엎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방역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자, 호남 쪽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박지원 변호사님. 민주당 파란색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거의 석권했고요. 한 곳이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이용호 후보. 네. 남원 임실 순창이죠. 네. 근데 뭐 본인이 입당을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약인데 공약 근데 입당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네.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들어가지 않을까.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네. 입당하겠다라고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4년 전만 해도 국민의당이 네. 호남을 석권했죠. 석권했었는데 네. 이번은 정반대 네네. 민주당이 다 석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호남의 이제 맹주분들이었는데 이제 저물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한편으로 좀 착잡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치판 하면 딱 떠올랐던 그 적어도 이름값 하나에 3근 이상씩 나가는 어르신들을 이제는 TV에서 못 만나겠구나. 네. 목포의 박지원, 전주의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까지 모두 이제 호남 맹주들의 시대가 저물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고요. 사실 이 뼈아픈 것이 지지율 차이, 그러니까 투표율의 차이가 꽤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민심이 민생당으로부터 떠났다. 완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특집 무거운 녀석들 어제 이어서 박연미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무겁당의 그 정치 1번지로 종로 일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로 상암동으로 합시다. 좋죠. 저는 상암동 하겠습니다. 아, 저도 상암동 좋아요. 저는 뭐 거의 제 삶의 거의 절반을 여기서 보내고 네, 있어서. 저의 어떤 삶의 터전이죠, 저도. 네. 정청래 의원인가요 여기? 여기가 아니, 오다 정청래 보니까 의원이죠.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당선 저도 인사. 아까 네. 여기 올 때 걸어오는데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보지는 네. 못했는데 저쪽 멀리서 아마 당선 목소리가 인사. 크잖아요. 전 네. 트럭을 봤어요. 네. 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고 정청래입니다! 왔습니다. 이런 기억이 네. 자,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 텐데
민주당 표정은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 박강원 우리 선대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뭐 좋죠. 좋은 상황이지만 또 쉽게 웃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앞으로 코로나 또 경제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렇죠. 게 아닌가 네.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어제 유시민 그 이사장이 네. KBS의 패널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박형준 네. 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했던 분하고 네. 둘이 나왔는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랬더라고. 180석을 맞췄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예. 맞췄죠. 자기가 이 괜히 그 말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치 비평 안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뭐 180석이 범진보에서 180석 이상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진보로 그렇죠. 따지면 예. 180 한 7, 8 정도가 되죠. 그죠. 그냥 네. 민주당과 그 시민당에서만 180석이죠. 180이니까요. 네. 자, 결국 이제 또 밤에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밤에 사퇴를 했어요. 네. 비대위가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 있던데 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어요. 황교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결국 실패했다는 게 무소속으로 나간 컷오프된 의원들의 생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예. 황교안 대표도 낙선을 했고 당내에서 차기 주자로 꼽히던 분들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드는 의문은 뭐 조기 전대부터 시작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걸 하자고 할 것이냐. 구심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주호영 의원 정도가 이제 5선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홍준표 당선자 무소속으로 내가 딱 40일만 탈당하겠다. 반드시 맞아요. 돌아간다 했던 이 홍준표 당선자의 그 실현이 당선 됐어요. 일성이 재미있는 게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갈 건데 이미 마음은 복당을 했어요.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강화하는 데 애를 쓰겠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마음은 이미 당에 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자, 쭉 한번 봤습니다.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이 정도 정리를 하는 걸로 21대 총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상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가 외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전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선거를 연기를 하거나 지금 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이제 세계 매체들이 관심이 좀 많았는데 특히 어제 많이 회자가 됐던 보도는 이제 영국 공영 BBC의 보도였습니다.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였는데요. 이걸 보면은 뭐 일부 비평가들이 이 투표가 혼돈 속에 치러질지 모른다 네.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 뭐 이미 사전 투표가 차분하게 치러진 것을 우린 목격했다라면서 이 감염 공포가 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또 한국은 이번 팬데믹 속에 또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하려는 듯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뭐 CNN도 뭐 지금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등 이 주요 매체들도 한국이 어떻게 이 방역을 하면서 그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이를 잘 따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반응까지 좀 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들으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이번 21대 총선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 뜨거웠죠.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이 71.9%였는데 그 이후에 28년 만에 그 뒤를 잇는 높은 투표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몇 %일까요?가 퀴즈입니다. 박준 변호사 힌트 주세요. 제가 맞췄죠 대충. 네. 같은 숫자인데요. 예. 어떻게 들으나 이거를? 자, 이걸 우리 어떻게 들으나? 2단을 한번 외워봅시다. 1은 2, 2, 4, 2, 3은 6. 2, 3은 6. 쉽지 않아요. 예.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회 문자 샵 0951 TBS 앱에 열렸습니다. 박연미 기자, 정상근 기자 두 분이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나저나 우리 무겁당의 정상근 정책의장 네. 총선도 끝났는데 해단식 같은 거 안 해요? 해단식이요. 네. 다음 선거 준비하자고 하셔놓고 아니, 돈이 없죠?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네요. 하루 10,000칼로리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 상암동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일주일 3kg 보장. 네. 완전 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예.
하여튼 앞으로 4년 뒤를 기약하면서 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당원을 많이 모아야 돼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당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많이 먹으시고요. 네. 자, 어제부터 총선 특집 무거운 녀석도 함께해 주신 박연미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정상 기자 모두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